자, 13번 제척기간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찾는 문제네요. 1번 민법 999조 제2항은 상속휴보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달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권 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는 규정인데, 이것도 제척기간 규정들이죠. 이때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상속휴보청권 침해로 인하여 상속휴보청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나게 되는 겁니다. 맞고요. 2번은 채권 양도에서 했던 부분들이 나왔던 반복되는 부분들이네요. 채권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그 채권이 양도했던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관념의 통지의 예라고 그랬어요. 그 맛은 죄책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이후 행사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맞는 지문이고. 수급이나 하자담보 책임인데요. 이거는 인도받은 날로부터 1, 2일 내에 행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출소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4번처럼 점의 휴소소 규정들이죠. 점유자가 점유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제1항은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는 겁니다. 이 1년 이내 기간은 반드시 재파상해야 되는 출소기간을 보는 겁니다. 5번 민법 555조는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지의 경우는 본래 의미의 해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본래 의미의 해지가 아니라 이거는 특수한 의미의 처리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형성권과 제척기간 이 부분들이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5번이 틀렸고요. 징역 해제에서 말하는 해제는 항상 특수한 의미의 처리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기간 관계없이 그런 해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14번 문제, 손윤시효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첫 문제네요. 1번 시완성에 손윤시효 종단세에 해당되는 세무 승리 있다 하더라도 그 말서는 곧바로 손윤시효 이익 포기라는 의사없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고요. 이게 중단 사유로서 채무 승인과 완성 후 포기로서 채무 승인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중단 사유 채무 승인은 어떤 효과사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에 반하여 시효 완성 후에 시효 포기가 인정되려면은 시효 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그랬죠. 이 판례도 계속적으로 출제 줄 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고 있어야 되고요. 2번은 중단 사유인 가압류에 있는 경우에는 시효등단 효력은 가압류 신청한 때로 소급하는 겁니다. 맞고요. 중단 효력은 항상 가압류 신청한 때가 돼요. 우리 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류 신청 시에요. 재판상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 소호 제기 시, 소를 제기한 때 이게 중단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3번은 채무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 정한 채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특별한 적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여 그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맞고요.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한 것, 이거는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4번은 민법 176조는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는 때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은
종전 효력이 없다라는 규율을 두고 있는데, 하지만 채권자 신청에 따라서 연대보증기금점 물산보증인 A 소유 담보공단원에서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A에게 송달리고 압류 효력이 생긴 경우입니다. 채권자는 압류 사실을 주채무자가 통지하지 않더라도 주채무의 수능을 전할 수 있다. 틀렸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주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때 주채무자한 통지의 경우는 이게 이미 경매 결정인데 개시결정 정본을 이거를 교부 송달로 송달해야 돼요. 경매 개시결정을 교부 송달로 송달돼야만이 종단 효력이 그자에게 미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이 송달이 교부 송달이 아니라 만일 발송 송달을 한 경우나 또는 공시 송달로 한 경우에는 여기는 종단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5번 원금 채무에 관하여 수료시가 완성되지 아니했는데 기재 채무에 관해서는 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 채무에 관하여 묵시적 승인을 하는 한편 그 이재 채무에 관하여도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시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금 채무는 수료시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했어요. 이자 채무는 수료시 완성 상태에서 그 일부를 변제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완성된 이자 채권에 관해서는 이자 채무에 관해서 시효 완성치를 알고 이거를 그 이익을 포기한 거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맞고요.